네, 안녕하십니까. 이세준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좀 앞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죄송스럽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2월에 학원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5회, 116회 두 번 시험 쳤고, 또 일이 또 너무 바쁜 관계로 6개월을 이제 홀딩 학원에서는 또 중간에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좀 업무 때문에 6개월을 쉬었다가 다시 올 3월에 재개를 시작해서 이번 5월 5일 날 시험 쳐서 된 케이스인데요. 115회 때는 처음에 이제 정규반 수업을 듣고 점수가 기대 이상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사실 59.59, 5959가 나와가지고 5959 조금만 힘내 뭐 이런 식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상당히 아쉬웠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분량을 제대로 못 채웠습니다. 아예 용어 시험 자체가 용어 시험에도 10문제를 써야 되는데 8.5문제밖에 못 썼고, 서술도 제가 일이 바쁘다는 핑계, 집안일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이런 양식이나 이 틀, 포맷 이런 것들을 거의 몰랐거든요. 제가 그냥 아는 대로 쓰고 나왔는데 점수가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레벨 1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런 양식 쓰는 폼들을 이제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그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되겠다 싶어서 이제 116회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처음 정규반 수업을 들을 때는 이제 교수님들이 강론처럼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 거를 제가 마치 스펀지처럼 모든 걸 그냥 다 빨아당겼습니다. 근데 빨아당겼는데 문제는 뭐냐? 과제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과제를 못해서 좀 점수가 조금 모자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규반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어느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116회 때 점수가 더 떨어진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레벨 1에서 모의 테스트를 할 때 제가 어느 정도 이 기준이 안 되니까 자꾸 답안지를 좀 보면서 모의 테스트를 했거든요. 솔직히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공부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틈틈이 보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포맷 연습이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힐끔힐끔 보면서 쓰는 것들이 실제로 제가 시험장 들어가서 그걸 쓰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 테스트에는 시간에 맞춰서 3페이지를 쓰던 것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니까 3페이지, 2페이지도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또 116회도 분량 미달로 점수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바로 다음 회차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일이 바빠서 6개월을 쉬어버리고 올해 3월에 다시 재개를 해서 레벨 2, 그러니까 레벨 1을 다 들었으니까 레벨 2를 갔는데 문제가 또 여기 있었습니다. 6개월을 쉬어버리니까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레벨 2를 딱 가니까 주변에서는 다 그냥 답안지를 안 보고 그냥 다 쓰시는 거예요. 모의 테스트를 하는데. 근데 저 하나도 못 쓰겠더라고요. 다 까먹었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하지만 레벨 1을 다시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정직하게 레벨 1을 다시 재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되게 간신히 이렇게 넘어왔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가 분량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의 분량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FM은 10페이지, 용어는 한 페이지에서 10장 채우는 게 중요하고, 서술은 3페이지 해서 12페이지, 그게 FM인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12페이지는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3페이지, 2.5페이지 이렇게 쓰기로 마음을 먹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는 그렇게는 테스트를 계속 했습니다. 되겠지 하고, 답이 아닙니다. 저도 공부량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2.5를 쓰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저는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내용은 개판입니다. 내용은 개판이지만 채워서 일단 일주일은 연습해서 들어갔는데, 처음 2교시 때 바로 좀 실수가 나왔던 게 3페이지, 2.5페이지, 2페이지밖에 못 썼거든요. 근데 그게 용어를 치다가 갑자기 서술로 넘어가니까 저도 이걸 익숙치 않으니까 또 거기서 한번 혼란이 생겨서 결국은 페이지를 다 못 채워서 좀 멘붕이 왔었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뭐 또 이렇게 점심시간 끼었고 좀 쉬었다가
가다듬고 3, 4교실 쳤는데 3, 4교실 다 제대로 썼어요. 3페이지, 3페이지 2.5, 2.5 하고 거의 딱 시간 맞춰서 끝나서 그림 같은 경우는 박스까지 쳐가면서 나름 또 강조할 부분 선도 좀 그어주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사실 나왔을 때 점수가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까먹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 제일 첫 시험 정규반 수업을 듣고 나서 용어가 205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116회 때는 119점으로 떨어지고요. 이번에는 또 더 떨어지고 185점입니다. 용어는 무조건 공부량하고 비례한다는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공부량이 비례하고 서술은 작성하는 것 포맷을 계속 연습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용어는 한 교시밖에 없습니다. 서술은 3교시가 있거든요. 서술이 잘 나와줘야 돼요. 제가 115회, 116회 점수대를 보면 용어는 진짜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높게 나왔거든요. 정규반 때 들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든 쓰면 되는데 서술이 완전 다 바닥이에요. 서술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던 거라고 해서 이번에 어쨌든 포맷을 무조건 맞추자라고 해서 갔는데 2교시 때 좀 삐꾸 나고 3, 4교시 좀 잘 썼는데 점수를 보면 2교시가 더 잘 나왔어요. 이거 보고 오늘 놀랐는데 계속 제가 되뇌이면서 저도 앞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뭘 쓰고 나올지 모릅니다. 기억 안 납니다. 근데 단 하나 이 2교시 때 층간 소음이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 장판지에 보면 층간 소음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 층간 소음이 수직적인 층간 소음, 수평적인 층간 소음 다 나와 있거든요. 저도 문제를 딱 받아들고 이거 문제 쉽다. 다면 당연히 그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초안을 작성했죠. 수평, 수직, 덕트 그런 거 딱 그냥 초안 썼는데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수직적인 층간 소음에 대한 내용만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수직적인 것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걷어낸 게 수평적인 거하고 덕트에 화장실 덕트나 이런 거에 층간 소음 전달되는 것들은 빼고 순수하게 수직적으로만 소음이 발생되는 내용을 압축시켜서 썼거든요. 근데 내용이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불리는 거예요. 뭐 없는 것도 막 상상해서 지어내고 뭐 평활도 쓰고 뭐 기포 몰탈이나 방통 같은 거 품질 확보해야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막 불리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오답을 쓰는 것보다 정확히 물어본 거에 대한 답을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3, 4교시는 진짜 완벽하게 시간도 남았거든요. 박스 치고. 그럴 정도로 시간이 남았는데 완벽하게 쓴 3, 4교시보다 2교시가 삐꾸도 났지만 점수가 높은 거는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백 명의 답안을 보면서 다 일률적으로 장판지 보고 쓴 거. 장판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장판지는. 장판지가 초안을 쓰는데 엄청난 시간을 단축시켜 주거든요. 장판지는 매우 중요해서 외우시되 질문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처럼 이렇게 공부 한번 시작하시면 좀 힘드시지만 절대 중단하지 마십시오. 저 너무 힘들었거든요. 심지어 레벨 2 들었다가 레벨 1으로 다시 내려오는데 쪽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하시면 아마 좋은 소식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